46장 트레비아강 전투. 기원전 218년 12월 말 트레비아강을 사이에 두고 한니발의 군대와 로마군은 불과 7.5km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29세의 젊은 지휘관 한니발은 강 너머 로마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들의 패배를 확실히 할 계획을 세웠다. 가을의 마지막 날들, 티베리 강은 차갑게 얼어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니발의 군대는 강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대한 전투 코끼리들과 함께 날카로운 매서움을 풍겼다. 코르넬리우스는 군영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낮게 들이운 구름을 응시했지만 그의 생각은 더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내기 위한 준비를 끝냈지만 그에게는 싸움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반면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롱구스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움직였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강 건너 한니발의 군대를 가리켰다. 우리는 이 땅을 방치해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할 것인가? 로마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려 퍼졌고 젊은 병사들은 그의 열정에 동요했다. 하지만 노련한 병사들과 장교들은 이미 갈라진 두 장군의 의견을 두고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군영의 밤은 짙고 고요했다. 코르넬리우스는 별빛 아래에서 전략 지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로마의 힘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말했다. 한니발의 군량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점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셈프로니우스는 기다림을 배신으로 여겼다. 그는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며 전투를 촉구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로마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패배는 선택지가 아니다. 한니발은 이 모든 상황을 강 건너편에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군 내부의 긴장을 간파한 듯 소대들을 보내 주변 마을을 약탈하고 돌아왔다. 그의 병사들은 로마 진영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리품을 자랑했다. 이는 셈프로니우스를 더욱 자극하는 도발이었다. 결국 코르넬리우스와 셈프로니우스는 군영 중앙의 텐트에서 마주쳤다. 셈프로니우스는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리치며 외쳤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병사들은 싸우고 싶어 한다. 코르넬리우스는 차분하게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싸움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는 중이다. 셈프로니우스는 분노를 삼키며 몸을 일으켰다. 그대가 그렇게 나약한 결정을 한다면 나는 내 부대를 이끌고 싸울 것이다. 텐트 밖에서는 병사들이 두 장군의 논쟁을 속삭이며 들었다. 그들의 신뢰는 둘로 나뉘었고 한니발은 이 간극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었다. 한니발은 막내 동생 마고를 데리고 강 서안을 따라가며 직접 지형을 조사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눈은 강둑과 주변의 관목을 세밀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관목이 울창하게 자란 한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 저곳이 내가 있을 장소다. 그의 계획은 이미 명확했다. 로마군을 강서쪽으로 유인하여 그들을 두 갈래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다. 한니발은 자신의 동생 마고에게 명령했다. 보병청과 기병천을 선발하여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이 수경지를 떠나라. 저 숲속에 숨어 적을 기다리거라.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마고는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새벽, 마고는 선발된 병력을 이끌고 강둑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병사들은 침묵을 유지하며 발소리를 죽였다. 그들은 겨울에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숨을 고르며 강서쪽의 울창한 관목숲으로 숨어들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숲속 깊은 곳에 몸을 웅크렸다. 마고는 병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니발 장군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침묵이 우리의 무기다. 47장. 아침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12월 22일 동짓날의 새벽은 죽음의 서막처럼 불길했다. 로마 진영의 병사들은 여전히 얇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바람이 텐트를 흔들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들의 숨소리는 느리고 규칙적이었지만 텐트 밖의 세상이 곧 그들을 흔들어 깨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말발굽의 진동, 창이 방패를 치는 금속음, 그리고 누군가의 함성이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적이다. 적군이 습격했다. 누군가가 외쳤다. 병사들은 깜짝 놀라 텐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핥히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다. 누미디아 기병대가 진영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로마군을 도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날렵했고 창은 아침의 흐릿한 빛 속에서 위협적으로 반짝였다. 병사들을 집결시켜라. 셈프로니우스의 명령이 텐트 사이를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했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병사들은 황급히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그들은 밥 한 술조차 뜨지 못한 상태에서 적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기병들, 즉시 출격 준비를 하라. 셈프로니우스는 고함쳤다. 기병들은 아직 벗어두었던 갑옷을 걸쳐 입으며 말로 달려갔다. 말들의 숨결이 찬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다. 말갈기를 정비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방패를 집어들고 창을 움켜쥐며 싸울 준비를 마쳤다. 보병들 역시 혼란 속에서 갑옷을 걸치며 방패와 칼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갑옷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고 일부 병사들은 부츠를 신을 시간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한 손으로는 갑옷끈을 조이고 다른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뛰어갔다. 로마군의 병사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텐트 사이를 뛰어다니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진영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 병사는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들며 말했다. 이렇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싸우다니 무모하다. 침묵해라. 우리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다. 그의 동료가 이를 악물며 답했다. 셈프로니우스는 말 위에 올라 병사들을 지휘했다. 그의 눈은 결연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방역의 시간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에게 명령이자 독려였다. 그러나 추운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병사들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갑옷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그들의 살을 찔렀고 기운 없는 위장은 그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진영 밖 한니발의 기병대는 여전히 도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누미디아 기병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창을 던지고 빠르게 후퇴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진영 주변을 맴돌며 로마군을 유인하고 있었다. 로마군 병사들은 대열을 정비하며 출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추운 날씨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로마다. 셈프로니우스가 외쳤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를 꺾을 수는 없다. 병사들은 그의 외침에 응답하며 방패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무거운 침묵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었다. 48장 트레비아 강둑 위에서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먼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주시고 있었다. 철갑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숨결이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병사들의 눈은 일제히 누미디아 기병대가 로마 기병을 향해 돌진하는 광경에 고정되었다. 누미디아 기병은 가볍고 민첩했다. 그들의 말은 전투용으로 단련된 야생마처럼 튀어올랐고 기수들은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빠르게 움직였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로마 기병은 처음에는 다소 밀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방역을 가하며 누미디아 기병대를 밀어붙였다. 로마 보병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강둑에서 빛나는 로마의 방패와 창은 마치 그들이 전투에 곧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들이 밀리고 있다. 한 병사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미디아 기병은 급격히 방향을 틀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후퇴인가? 보병 중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백인 대장은 손을 들어 침묵을 명령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이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다. 그는 강 건너 먼 곳에서 한니발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누미디아 기병은 혼란스럽게 물러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조직적이었다. 말발굽이 만드는 먼지구름 뒤에서 그들의 행렬은 여전히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었다. 로마 보병대의 일부는 전진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백인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대열을 유지하라. 적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 한편 로마 기병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적을 몰아붙이는 듯 더 깊숙이 추격하며 강둑 너머로 사라져갔다. 저들이 가는 곳은 덧칠지도 모른다. 코르넬리우스가 곁에 서 있던 참모에게 낮게 말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 순조로워 보인다는 점이 불길했다. 한니발은 단순한 패배를 허용할 인물이 아니었다. 트레비아 강의 전투는 긴박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로마 보병들의 대화 속에서 확실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강둑 위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누미디아 기병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고 승리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보아라! 한니발의 자랑스러운 기병들이 밀리고 있다. 한 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외침은 주변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방패를 쥔 손이 떨리던 이들도 더 단단히 무기를 쥐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미디아 기병이 대단하다더니 그저 과장된 소문일 뿐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끝장내면 된다. 또 다른 병사가 방패를 두드리며 활기를 북돋았다. 로마군 사령관 셈프로니우스는 이 분위기를 놓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적의 기병이 물러가는 모습은 그에게 확실한 승리의 신호처럼 보였다. 그의 내면에는 잠깐의 의문도 스쳤지만 이내 자신감으로 덮어졌다. 보아라! 셈프로니우스가 병사들에게 외쳤다. 적들은 우리 로마의 기백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강을 건너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순간이다. 그러나 그는 누미디아 기병의 움직임이 단순한 패배가 아닌 한니발의 교묘한 책략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적들이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척하며 로마군을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셈프로니우스는 흥분한 병사들에게 곧 전진 명령을 내렸다. 로마의 보병들은 한껏 고양된 기세로 함성을 질렀다. 강둑을 따라 대열을 맞추며 서서히 전진을 준비했다.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반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코르넬리우스는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퇴각이 아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참모에게 말했다. 한니발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다.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셈프로니우스의 목소리는 이미 병사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외침은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히 들렸다. 강을 건너라. 적의 자만을 우리 손으로 처단하자. 병사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며 승리를 향한 행진이 시작되었지만 강 건너편의 나무숲 너머에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누미디아 기병의 실루엣과 매복해 있는 한니발의 병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운명을 건 전투의 시작이었다. 보병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강둑으로 몰려갔다. 강물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들을 도망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로마의 이름으로 저들을 무찔러라. 선두에 서 있던 중무장 보병들이 외쳤다. 병사들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갑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추위는 그들의 근육을 떨리게 했지만 승리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로마 보병들은 서둘러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열은 점점 더 흐트러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후퇴하는 적군만이 보였고 그들이 승리를 손에 쥘 순간만을 상상하고 있었다. 기병들이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중무장 보병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방패와 칼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강을 건너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어선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물은 발밑을 휘감아 균형을 무너뜨렸고 무거운 갑옷과 방패는 그들의 움직임을 더욱 둔하게 만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